네, 안녕하십니까. 프라임법학원 경찰행정법 담당 성기호입니다. 오늘부터 2022년 경감승진시험 대비 경찰행정법 입문 강의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 날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불과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는데 내년도 시험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그죠? 네, 마치 지금 당장 코피 쏟을 정도로 밤새울 정도로 공부하고자 하는 의욕 대단하십니다. 이 의욕 1년 동안 잊지 말으셔야 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슬럼프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가정이든 또는 회사든 상황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시험을 보시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런 것에 대한 슬럼프가 올 때 지금의 이 마음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내년도 내가 시험을 볼 건데 합격자 명단에 만약 내 이름이 없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슬럼프 조금은 손쉽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슬럼프 없이 공부하시면 더더욱 좋겠지만 슬럼프 오게 마련입니다. 지독스레 공부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는 것도 합격에 가까워지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마음 잊지 않고 1년 동안 잘 유지하겠다. 이 마음 변치 않는 한도에서 하루하루의 성실함이 더해진다면요, 내년도 합격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입문 강의 때 일단 잔소리로서 시작해 보았습니다. 제가 프라임법학원에서 경찰행정법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한 지 한 6년째 되는 해인데 되돌아보면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기 이전 2015년 전 우리 경감승진 주관식 경찰행정법은요 난공불락의 과목이었습니다. 그때는 합격자 서브도 거의 없었고요. 그죠? 그리고 동영상을 듣고 행정법을 공부한다 라고 하더라도 주관식 그리고 행정법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영상 강의 시작하는 첫 해부터 많은 수강생들이 또 저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셨고 그럼으로써 행정법이 할만한 과목이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행정법 때문에 합격할 수 있겠네. 객관식이 조금 미진하더라도 이렇게 마음 먹는 분들이 또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2016년 이후부터요, 훌륭하신 합격자 서브들 넘쳐나죠. 그만큼 행정법 쉽게 접근시켜 드렸다고 자평하는 바입니다. 국가고시, 여타 국가고시에 있어서도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행정법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법을 조금 손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고요. 이런저런 많은 테마들. 그리고 또 두 문자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죠. 솔직히 두 문자가 다가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 정도 되는 또는 답안지를 잘 적음에 있어서의 양념 정도 되는 겁니다. 행정법, 어려운 행정법을 열심히 쉽게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나중에 두 문자만 머릿속에 남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하나하나 행간의 의미를 잘 또 이해하시면서 강의를 잘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다들 어려운 과목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감승진에서는 출중한 능력자들 너무 많으시고 그죠? 그리고 또 다들 행정법 이 정도 하면 된다 라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합격을 경험한 분들의 얘기죠. 그렇다면 저의 얼굴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 듣고 강의 이제 수강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신감입니다. 합격에 대한 자신감. 우리 늘 제가 강의 시간에도 많이 말씀드리는데 합격의 8R은요 자신감입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니죠. 부단한 노력이 더해져야 자신감이 어느 순간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축구 시합을 하든 또는 하다못해 싸움을 하든
난 쟤를 이길 수 있어. 나는 저 팀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다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나는 연습을 안 해서 또는 주먹이 약해서 쟤한테는 질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1이라도 있으면요,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런 합격에 대한 자신감을 배양시켜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선배님들한테 뭐 여쭤보셔도 다 아시겠죠? 네, 보십시오. 네, 강의 거의 대부분의 경감승진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희 강의를 또 듣고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책을 낼 때도 여러 많은 생각이 또 교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난공불락의 행정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 제가 시켜드렸다고 또 네, 자평이 아니고 자뻑이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게 자뻑을 해봅니다. 즉 제가 하라는 대로 또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의 얼굴을 처음 보시는 초시라고 하죠. 예, 초시생들은 제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초시만에 합격하신 분들도 꽤 많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재수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자만감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 작년에 이 정도 공부했었지, 그러니까 뭐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에 합격할 수 있겠네, 이 자만감이 스스로를 망치게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항상 지금 현재의 출발선상은 뭐 오늘부터 시작 똑같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1년, 그 조건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초시생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실력을 장착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수 이상이신 분들, 저의 강의를 한번 더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은 특히나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 솔직히 강의 안 듣고 또 매번 스스로 공부하는 게 또 쉽지 않으니까 강의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 재수 이상이신 분들은 저희 강의를 듣는다, 두 문자만 외우지 마시라고요. 목차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두 문자는 다 잘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잘 보니까 저의 두 문자를 가지고 그냥 대화하시잖아요. 네, 나중에 보면 네, 이제 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러니까 두 문자만이 아닌 강의 때 설명드린 그 하나하나의 내용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강의를 복습의 장으로 만드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처음 행정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행정법이 살짝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딴 이유 아닙니다. 용어들이 난해해서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용어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용어들에 대한 해설을 쉽게 해드릴 건데, 그런 점만 잘 넘어가신다면 행정법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들 초심안에 합격했다, 이런 말이 내년도에는 나의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다못해 내가 열심히 강의 듣고 내년에 내가 합격자 서브 반열에 한번 올라봐야지 라는 실력까지 갖추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열심히 강의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강의 수강하는 것도 쉽지 않죠. 오늘 1강, 2강을 예를 들면 들어야 되는데 1회 피곤, 뭐 어쩐 저쩐 이유야 많습니다. 오늘 도저히 못 듣겠어, 내일 미루게 됩니다. 한번 미루게 되면요,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두 문자만 외웁니다. 하나하나의 테마에 대한 내용만 외웁니다. 깊이가 얕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수도 많아질 수 있고요. 네, 실력도 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점 잘 염두에 두셔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1년 동안 잘 유지하겠다. 1년을 다 지나보고 내년도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올해 2021년도를 회고해 볼 때 스스로 감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서 이렇게 독해질 수 있었지? 나 스스로의 독함에 내가 스스로 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활을 한번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뭐 첫 입문 강의 때 주의 환기 시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잔소리이긴 하지만, 자, 이 잔소리를 잘 귀에 새기시고요. 그리고 1년 동안 하루하루 성실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최대한 실천하면서 살겠다라는 마음가짐 잃지 않고 1년간의 수험 생활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입문 강의 시작인데, 입문 강의 때는 자, 주관식이라는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객관식만 보았지 주관식은 처음이야. 그죠? 그리고 행정법이라는 이 법 과목 또 나는 처음 공부해, 이런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행정법과 어려운 주관식이 결합된 게 경감 승진 시험입니다.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기 전까지는 두렵습니다. 내가 1년 만에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을까? 답안지를 쓸 수 있을까? 하지만 제가 동영상 강의 시작하고 난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주위에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합격하시고, 또 처음에는 정말 행정법 행자도 몰랐는데 내가 이 정도의 답안을 진짜 내가 쓰는 건지, 내 손이 그냥 알아서 기계적으로 쓰는 건지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답안지를 써내려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말도 많이 하십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실함만 잘 장착하시고 제가 한 강 강의를 하면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오히려 한 2월달 3월달 되시면 이런 분들 많습니다. 아니, 그 다음 강의 언제 올라오냐고. 그래도 저의 강의를 잘 따라오시고 계신 분이죠. 네, 복습은 잘 하셨는지 안 했는지 둘째는 치고, 네, 여튼 그때 강의가 올라올 때마다 미루지 않고 잘 자기의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입문 강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객관식이 아닌 주관식으로 행정법을 시험 봅니다. 그러니까 주관식 과목의 특수성, 뭐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시험은 80분 시험입니다. 80분 동안 열심히 자신의 지식을 답안지에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과 관련된 주관식 접근 방법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사례, 단문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답안지, 저기 시험지를 보면요,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한 사실관계들이 쫙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뭐 어떤가 이런 설문이 주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것이 50점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약술하시오 두 문제 나옵니다. 뭐 30점, 20점 또는 25점. 그래서 이것도 또 50점짜리의 단문 뭐 또는 약술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시험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단문 답안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사례 답안은 어떻게 작성할 것인지, 어떻게 주관식으로 시험을 보다 보니까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네, 이런 방법론적인 또 문제들 또 입문 강의를 통해서 또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 단문들을 작성함에 있어서 어떻게 답안지를 채워 나갈지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이해하실 수 있게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나오는 불신검문, 이것을 샘플 삼아서 단문 답안을 또 한번 완성시켜 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정법이라는 게 무엇이냐와 관련된 행정법 전체 개관을 할 것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작업입니다. 기초가 튼튼하면요, 더 높이 쌓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입문 강의가 어떻게 본다면 행정법을 정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강의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 프린트물이 있는데 그 프린트물 순서대로 또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린트물이 시험 볼 때까지 가장 중요한 자기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잘 염두에 두셔서 또 미리 한번 또 프린트물 또 이렇게 출력하셔가지고 한번 전체를 또 한번 보시기도 하고요. 처음 볼 때는 이 뭔 내용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강의 듣고 이제 프린트를 보면요, 이제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프린트물들이, 그림들이, 도표들이. 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이 입문 강의를 잘 활용해 보시면서 행정법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 힘차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으로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